이번 시간에는 기계정비용 공기구 및 정비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측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측정 종류에 따라서 그 측정기가 쓰이는데 그 측정기의 종류, 그리고 용도를 분류하고요. 기계 요소별 특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키워드를 보시면요. 이 측정기의 종류로는 직접 측정과 간접 측정, 비교 측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간접 측정은 측정기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함수 같은 그런 계산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식이라, 측정기를 이용하는 것은 직접 측정과 비교 측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측정하는 그 측정기에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강철자 이런 것들이 있죠. 강철자와 버니어 캘리퍼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게이지, 각가지 게이지류가 있고요. 그리고 게이지강의 구비 조건, 그리고 마이크로미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측정기들이었습니다. 이 직접 측정기와 그리고 비교 측정기의 종류를 알아봤고요. 공구, 볼트, 그리고 너트 풀림 방지법,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끼워 맞춤, 가열 끼워 맞춤, 이런 것들은 이제 베어링에서 열화감으로 끼워 맞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기어 운전 초기 현상, 관이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계 정비용 공기구 및 그 정비 점검 이 단어는요,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용 측정 기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측정 방법에는 직접 측정과 간접 측정, 비교 측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직접 측정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강철자, 우리 자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측정기에 속합니다. 이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는요. 다음 장에 그림이 나오는데, 다음 장 넘어가서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측정기인데요. 보통 기계과에서 가공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측정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곳으로 외경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이 위에 있는 걸로 내경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으로 깊이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 범위의 그 측정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넘어와서요. 마이크로미터 측정기도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 이것은 이제 보통 내부, 외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미터는 그 바깥지름을 측정하는 그 마이크로미터가 있고요. 그리고 안지름을 측정하는 그런 마이크로미터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장 잠시 넘어가서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이 마이크로미터인데요. 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은 외측 마이크로미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넘어와서요. 자, 이렇게 직접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측정 대상물을 직접 제품에 대고 실제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실제 치수를 직접 잴 수가 있어서 좋고요. 측정 범위가 다른 측정법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측정은요, 다품종, 소량 생산품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판독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는 그 판독자에 따라서 굉장히 치수가 많이 다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숙련도나 경험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측정 시간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교 측정입니다. 비교 측정. 제품 측정 시에 표준 치수의 게이지와 비교해서 측정기의 값의 차이를 읽는 것인데요. 보통 대상물이
자, 10mm. 자, 10mm 치수를 가지고 있는 대상물이 있다고 하면 그 비교 측정을 하려면 그 기준 시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 시편 길이와 비교를 해서 그 차이의 값을 읽는 것을 비교 측정기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이얼 게이지, 그리고 높이 게이지, 이건 하이트 게이지라고도 하고요. 공기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틈새 게이지입니다. 틈새 게이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옵티미터 같은 경우는요, 좀 광학적인 방법으로 측정물의 치수를 확대해서 기준 게이지와 비교하는 비교 측정기이고요. 이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무엇이냐? 좀 전에 그 직접 측정기 중에 마이크로미터는 직접 측정기에 속한다고 했었는데, 이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비교 측정기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그 치수의 변화를요, 공기의 그 유량, 압력의 변화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변화량은요, 측정해서 치수를 재는 비교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외측 마이크로미터나 내측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대상물을 측정하기 때문에 직접 측정기로 속하고요. 이 공기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변화량을 비교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측정기가 아닌 비교 측정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다이얼 게이지와 이 높이 게이지입니다. 이 다이얼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그 축의 중심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측정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눈금에 따라서 치수를 알 수 있는 그런 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게이지 같은 경우는 그 비교 측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시편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길이마다 그 시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 내용이 블록 게이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다음 장에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높이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이트 게이지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구멍 위치를 점검할 때 사용하는 측정이고요. 이렇게 평면에서 굉장히 평평한 그 평면에서 수직거리의 금긋기 작업도 가능한 그런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측정이 용이하고요. 고밀도, 굉장히 측정도 그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고요. 다른 측정보다 오차 발생이 적게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측정과는 달리 다품종 대량 생산물에 적합하고요. 길이뿐만 아니라 면의 모양 측정 등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측정 범위가 좁고요. 기준수인 표준 게이지가 필요합니다. 표준 게이지는 보통 블록 게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품의 실제 치수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한계 측정입니다. 그 한계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최대 허용 치수와 그 최소 허용 치수, 두 허용 한계 치수를 정해서 통과와 정지 두 가지만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블록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비교 측정기라도 볼 수 있고요. 자, 한계 측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 안에 들어오면 합격, 넘어가면 불합격, 이렇게 두 가지로만 판정을 하는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량 생산 제품에 굉장히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치수 안에 들어오면 정품, 들어오지 않으면 불량품,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측정기 조작이 간단해서요, 직접 측정기와는 달리 미숙련자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실제 치수를 읽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측정 치수가 정해지고 한계 치수 한 개마다 게이지가 필요하니까 굉장히 많은 그 표준 게이지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측정 기구들인데요. 강철자, 우리가 흔히 쓰이는 그 자인데요. 강철로 된 그 자입니다. 그리고 캘리퍼스는 이렇게 그 같은 간극을 이렇게 나눠주는
치수를 나눠주는 역할을 해주는 캘리퍼스가 되겠고요. 버니어 캘리퍼스는 이렇게 이 부분이 밑에가 아들자, 자 그리고 위에는 자, 어미자라고 해서 이 두 개의 눈금으로 대상물의 길이를 측정하는 측정기였습니다. 직접 측정기였죠. 그리고 마이크로미터는 이렇게 이 안에 그 대상물 측정물을 물려서 치수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여기 슬리브 구간에서 이렇게 치수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얼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측정물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 대상물의 이 편심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준 게이지라 표준 치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기준 시편. 틈새 게이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통 이렇게 틈새라고 하니까 간극이죠. 간극을 측정하는 그런 측정기가 되겠고요. 나사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센터 게이지와 피치 게이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센터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나사의 그 절삭 바이트 있죠. 나사 절삭 바이트 측정할 때 쓰이고요. 피치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나사의 그 피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높이 게이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구멍 위치를 정할 때 점검할 때 사용하는 측정기가 되겠고요. 보통 설비보정 기능사에서 그 조립을 할 때 이렇게 구멍이 이곳에 있다고 한다면 자 이만큼의 치수 그리고 이만큼의 치수가 있겠죠. 이것은 궁극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구멍의 위치 중심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높이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와이어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나 가는 드릴들의 그 지름을 재는 데 사용하는 게이지가 되겠고요. 반지름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계 가공 부품에 그 기계 가공 부품에 있는 그 둥근 모양을 검사하는 그런 윤곽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실린더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이얼 게이지와 같은 의미인데요. 이 실린더 같이 이렇게 좀 길이가 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안찌름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좀 긴 거죠. 다이얼 게이지보다. 원리는 같습니다. 그 방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쭉 있고요.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태가 있는데 자 M형이 있고요. CB형이 있고 CM형이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M형인데요. M1이 있고 M2형이 있습니다. M1이라고 하는 것은 자, 미세 조정이 아예 안 되는 것을 M1이라고 하고요. 미세 조정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M2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자의 눈금에 따라서 이렇게 최소 눈금을 20분의 1, 그러니까 0.05로 해놓은 게 있고요. 0.02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통 0.0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버니어 캘리퍼스의 용도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 버니어 캘리퍼스는 그 외경도 측정할 수 있고요. 내경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도 측정할 수 있죠. 하지만 나사의 유효 직경은 측정할 수가 없죠. 이거는 삼신법을 이용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 마이크로미터는 자, 외측 마이크로미터, 내측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직접 측정기에 속했었고, 자, 공기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자, 비교 측정기에 속했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미터는 딤블, 직경의 눈금을 확대해서 측정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딤블이라는 것이 잠깐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딤블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을 뜻합니다. 이 부분. 심블이라고도 하고요. 같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 게이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회전축의 흔들림 점검, 그리고 공정의 평행도 측정 및 표준과의 비교 측정에 이용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측정기에 속하고요. 다이얼 게이지를 응용해서 외경 측정, 두께 측정, 높이 측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록 게이지는 기준 10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틈새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요, 간극을 점검하는 거죠. 나사 게이지는 센터 게이지와 스크류 피치 게이지로 속하고, 이 센터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나사 바이트, 그리고 피치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피치 게이지라고 했었죠. 이거 위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에서 나사절삭 바이트가 나오면 바로 그 나사 게이지에서 센터 게이지였죠. 센터 게이지.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블록 게이지는 뭐 기준 10편, 틈새 게이지는 간극, 피치 게이지는 이제 피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게이지였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아베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준자와 피 측정물은 동일 축전상에 위치해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아베의 원리를 적용한 것, 그러니까 피 측정물 위치와 그리고 그 표준자 측정하는 그 표준자의 그 축이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측정기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외측 마이크로미터가 있습니다. 측정기. 아베 원리가 위배되는 거, 이 부분이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미터도 외측은 아베 원리에 적용이 되지만 내측 마이크로미터는 적용 안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좋으신데요. 잠깐만 제일 앞으로 넘겨서 보시면 이 지금 버니어 캘리퍼스 보시면요, 아베 원리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측정물은 이곳에 있는데요. 우리가 측정하는 사람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베 원리에 위배가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은 외측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습니다. 그 외측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측정물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같은 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베 원리에 위해가 하지 않고 아베 원리에 적용하는 그런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측 마이크로미터는 이렇게 동일 축전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베 원리에 위배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게이지강 구비 조건이 나오는데요. 게이지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게이지에 사용되는 강을 얘기하는데 열 팽창 개수가 적어야겠죠. 열이 오름으로써 팽창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면 측정 오차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팽창 개수가 적어야 되고요. 변화율이 적어야 됩니다. 경도가 크고 내마성도 커야 되고요. 정말 다림질이 가능하고 가공성이 좋아야 합니다. 제품 검사 단계로는 이렇게 소재 검사하고 부품 검사하고 조립 검사, 성능 검사로 이루어지고요. 이 측정 오차 종류가 이제 가끔 출제가 됩니다. 이 측정 오차. 측정 오차로는 그 크게 계통 오차와 우연 오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통 오차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 오차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기계 오차, 그리고 개인 오차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우연 오차라고 하는 것은 과실에 따른 과실 오차, 원인 불명에 의한 확률 오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개인 오차라고 하는 것은요, 과실 오차, 시차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과실 오차는 여기 우연 오차를 보시면 되고 여기 개인 오차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계통 오차 안에 개인 오차라고 하는 것은 측정자의 버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버릇. 여기서 얘기하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자의 실수죠. 실수.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생기는 오차로 숙련도와 측정기의 눈금과 시각차에 의한 발생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개인 오차고요. 계기 오차 같은 경우에는 그 측정기 그 기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구조, 측정 압력, 측정 온도 등의 측정기 미소 변형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 오차인데요. 자, 미세한 측정 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오차로 환경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연 오차라고 하는 것은 과실에 의한 과실 오차와 확률 오차가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도 환경 오차 비슷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 불명인데요. 이것도 어떤 환경 오차로 미세하게 그 영향을 받아서 오차가 발생되면 이 원인이 어떤 건지 모르는 채로 오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측정력의 영향 이런 것들 히스테리 오차, 히스테리시스 오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오차 같은 경우에는 그 계측기의 측정량을 증가시킬 때, 감소시킬 때 동일 측정량에 대해서 지시값이 다른 경우의 오차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저 원인이 계통 오차가 될 수 있겠고요. 계통 오차 중에 기계 오차, 혹은 원인 불명의 확률 오차가 될 수도 있겠죠. 히스테리시스 오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오차의 종류들은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정비용 공기구입니다. 첫 번째로 체결용 공구가 있는데요. 체결을 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체결용 공구에는 양구 스패너, 편구 스패너, 타격 스패너, 스패너들이 있죠. 스패너, 그리고 훅 스패너, 뭐 이런 것들이 L렌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몽키 스패너도 있죠. 이 스패너 같은 경우에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후크처럼 생긴 스패너라고 해서 훅 스패너라고 하고요. 이게 둥근 너트 등 원주면에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몽키 스패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부분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절. 이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렌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절 렌치라고도 하는 그런 스패너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체결용 공구죠. 그리고 분해용 공구로는 이 기어를 푸느냐, 베어링을 푸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데요. 기어 플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어를 축에 고정된 기어, 커플링 등을 빼낼 때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그림 등은 이 설비보정 기능사 필답형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설비보정 기사 그 필답형에도 나오는 내용이므로 해당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베어링 풀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에 고정된 베어링을 빼내는 공구이고요. 이렇게 생겼죠. 기어 풀러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어 풀러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형상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안에 베어링이 둥글기 때문에 베어링을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원주면으로 되어 있죠. 스냅링 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스냅링, 리테어링 부착이나 분해, 조립용으로 사용하는 공구가 되어 있고요. 충용, 구멍용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플라이어라고 하는 것은 부품이나 금속편을 물려 잡고 구부리는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스패너랑 조금 비슷한데 스패너는 이렇게 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죠. 스패너는. 그리고 집게 이런 거 있고요. 이게 많이 그 출제가 됐었습니다. 스크류 엑스트랙터. 절단되는 볼트를 빼는 데 사용하는 공구인데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볼트를 체결하다가 부러졌을 때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 공구가 필요한데 그 특수 공구가 스크류 엑스트랙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볼트 윗부분이 부러졌을 때 빼내기 위한 사용하는 공구 스크류 엑스트랙터였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탭은 암나사를 내는 공구죠.
순화살을 내는 공구는 다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활용 기구입니다. 윤활용 기구에는요, 윤활유 주입기, 오일건, 그리고 그리스 주입기, 그리스건이 있겠습니다. 그리스는 반고체죠, 반고체. 반고체인 윤활제입니다. 핸드버킷 펌프라고 하는 것은 수동식 펌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수동식 펌프에 주입하는 사용 공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관용 기구입니다. 배관용 기구. 자, 파이프를 쥐고 회전시켜 분해 조립하는 공구로 이렇게 생긴 파이프 렌치를 사용하고요. 이것도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절할 수 이 부분을요. 파이프 커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되겠죠. 그리고 파이프 바이스는 이 부분에 고정을 해 놓는 겁니다. 뭔가 자르고 그리고 분해하고 할 때는 이제 고정을 해놓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파이프 바이스로 고정해 놓고 렌치나 커터로 절단하거나 조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스터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이 파이프에 나사를 깎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축을 배관을 두고 여기에다가 나사산을 내는 거죠. 나사산을 내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플레어링 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플레어링 세트가 있는데 이 세트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플레어링 툴이 있고요. 그리고 콤프레스, 그리고 이 파이프 커터가 플레어링 세트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파이프 밴더라고 하는 것은 밴더는 구부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파이프를 구부리기 위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유압이라는 그런 큰 힘을 이용해서 구부리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비용 측정 기구입니다. 이 베어링 체커가 있고요. 베어링 체커라고 하는 것은 윤활 상태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이것도 많이 출제되셨습니다. 진동계, 진동을 측정하는 기구가 있고요. 베어링 체커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베어링에서 제일 가까운 회전체에 가장 가까운 회전체에 회전시키면서 속도를 측정하고요. 이 진동계라고 하는 것은요, 진동을 측정하는 기구라 말씀드렸죠. 근데 이 진동을 진단하고 더불어서 주파수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고속, 프리의 변환, 패스트, 프리의 트랜스폼, 이 분석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설비 진단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죠. DC 소음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40에서 140dB 정도의 소음의 크기를 측정을 하겠습니다. 회전계라고 하는 건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기구인데요. 접촉식과 비접촉식, 그리고 공용식이 있겠습니다. 접촉도 하고 비접촉도 해도 되는 그런 공용식이 있겠습니다. 온도계가 있는데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로 이제 열전대를 이용하는 측정기인데요. 열전대라고 하는 것은 재백 효과를 이용을 합니다. 넓은 범위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금속을 만든 장치를 열전대라고 하는데요. 이 재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두 종류의 그 금속을 양 접점에 온도를 달리해주면 온도 차에 비례해서 열 기전력이 생기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 지금 열전대에 이 재백 효과로 이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정비용 재료입니다. 물질 접착력에 의해서 동족이나 다른 어떤 물질의 접착력에 의해서 고체를 접합하는 사용하는 것이 접착제인데요. 접착제의 구비 조건으로는 고체 표면에 좁은 틈새에 축투해서 모세관 작용을 해야 합니다. 모세관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액체가 외부 도움 없이 좁은 관을 오르는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상의 접합제가 도포 후에 그 용매의 증발, 냉각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고체화하여 일정 강도를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용매 또는 분사물의 그 증발에 의해서 경화된 접착제를 유화액형 접착제라고 합니다. 종류로는 그
국제적 접착제, 그리고 유화액 접착제, 열 용융형 접착제, 강압형 접착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쭉 읽어보시고요. 이 용도별 접착제 특징에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금속 구조용 접착제라고 하는 것은요, 접착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가격이 저렴하고요. 고온에서는 접합 및 사용이 곤란합니다. 이 혐기성 접착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차량, 항공기 이런 것들의 풀림 방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접착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죠. 이 공기 중에서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데 공기가 차단되면 중앙 촉진돼서 경화되는 그런 상이 바뀌는 그런 접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영구적이고요. 이게 노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접착제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또 침투성이 그러니까 되게 좋겠죠. 원래 공기 중에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니까 침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경화한 뒤에도 무게 감량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액상 게스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온에서 유동적인 접착성 물질로서요, 바른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건조돼서 누설을 방지하는 게스킷이 되겠습니다. 이 혐기성 접착제랑 조금 비슷한 원리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른 직후 접합해도 관계없고요. 얇고 균일하게 칠하고 그 접합면의 수분, 기름물, 오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액상 게스킷도 꼭 알아두시고요. 혐기성 접착제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방청류입니다. 이 방청류는요, 이 용제 희석형, 바셀린 방청류, 윤활 방청류, 지문 제거용 방청류, 방청 그리스, 기화성 방청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이 기출된 부분은 아닙니다. 네, 여기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으므로 여기 MP1 용제 희석형 방청류는 MP1에서 MP3를 나타내고요. 그 바셀린 방청류는 그 MP4에서 MP6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활 방청류라고 하는 것은 MP7에서 MP10까지고요. 지문 제거용 방청류는 MP0으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방청 그리스는 MP11로 표기하고요. 기화성 방청류는 MP20으로 표기합니다. 자, 이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요것들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봉 장치입니다. 밀봉 장치는 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실에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고정된 부분에 실을 게스킷이라고 하고요. 실이 그 운동 부분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패킹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실의 구비 조건으로는 이것은 당연히 내열성이 좋아야 되고 내압성이 좋아야 되죠.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서는 안 되고요. 열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견딜 수 있는 내열성과 내압성이 꼭 있어야 되고요. 내마밀성도 있어야 됩니다. 오일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아야 되고요. 실이 금속면에 손상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탑 부품에 간섭을 주거나 작동에 걸려서 잘 안 되면은 안 되니까요. 잘 끼워지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기계 요소 점검 및 정비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